저는 지금 서울에서 대형 책수선을 운영하고 있는 재영이라고 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양쪽으로 지금 작업들이 있는데요. 이쪽에서 하고 있는 거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제 한국 가요들, 포크송들 뭐 이런 것들을 LP를 모아오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LP 케이스들을 의뢰를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최대한 복원하는 작업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이쪽 작업들은 진짜 한 100년쯤씩 된 옛날 문서들이에요.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옛날 문서들이고, 그것들을 이제 감정받고 하기 전에 일단 볼 수 있는 상태는 되어야 되지 않나 해서 수선을 맡기신 분의 작업입니다. 그거는 사실 뭐 저의 관점도 있긴 하지만 실제로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수리는 좀 더 기계적인 어떤 메카니컬한 의미를 가진 단어고, 수선은 좀 더 뭐 천이라던가 이런 직조물에 관련된 거를 고칠 때 쓰는 단어라고 사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하는 일이 그럼 어디에 더 가까운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당연히 종이는 펄프로 만들어지고 섬유질로 만들어지고 하다 보니까 수선이 더 저하고는 어울리겠구나 라고 생각은 하는데, 좀 더 다른 큰 이유는 사람들이 좀 더 이 일을 편안하게 느꼈으면 좋겠었어요. 왜냐면 뭔가 보건가 보존가 이러면은 막 박물관이나 막 문화재급 막 이런 것만 다뤄야 될 것 같은, 제가 들어도 그렇거든요. 그런 부담감이 어릴 때부터 좀 있었는데, 뭔가 수선 그러면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옷 수선, 뭐 구두 수선, 가방 수선 되게 친근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업종들처럼 좀 더 사람들이 책을 고쳐서 보는 일에 대해서 편안하게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이 업종 이름을 이렇게 지으면 그렇게 해서 시작하게 됐어요. 그 말씀하신 49단계라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어떻게 특정된 책 한 권을 작업할 때 이제 대략적인 과정인 거고요. 제가 지금 다루고 있는, 작업하고 있는 것들은 진짜 각각의 종이나 각각의 책들마다 작업 과정이 다 너무 다 달라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말하긴 조금 어렵기는 해요. 근데 공통적으로 항상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공통적으로 거치는 과정들이 있는데, 뭐 이만한 사전이든 그게 성경이든 페이지 수가 몇 장이든 간에 처음부터 끝까지 한 장 한 장 살펴보는 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거만 하는 데만 뭐 하루 걸릴 때도 있고, 한 번 보는 걸로 부족해서 뭐 여러 번 반복해야 될 때도 있고, 그래서 일단 수선이 필요한 모든 곳들을 다 찾아내는 게 이 책의 완벽한 파손 상태를 이해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어서, 모든 일에 그거를 하는데 시간을 엄청 보내는 편이에요. 일단 그게 가장 중요한 첫 단추고요. 그 이후로는 이제 책의 상태마다 각기 달라요. 뭐 종이 한 장을 고쳐야 될 때도 있고, 책 한 권을 고쳐야 될 때도 있으니까. 근데 대부분 뭐 여기 지금 보이시는 뭐 저런 장비들을 사용해서 접착제, 뭐 도구들 써서 각각에 맞게 수선을 하고, 마지막에 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제일 처음에 했던 그 확인 작업을 한 장 한 장 다시 한 번 해요. 최종적으로 정말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나. 그래서 그 중간이 너무 뭉뚱그려지긴 하지만 지금 그건 워낙 책마다 좀 상태가 다르다 보니까, 종이를 다룰 때, 그러니까 책 수선가로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언제나 결이에요. 보통 좀 그레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종이마다 각자의 그 방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결의 방향을. 그러니까 신문지 찢어보면 한쪽은 쫙 잘 찢어지지만 한쪽은 막 이렇게 찢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일정한 펄프 방향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생기는 방향인 건데, 책수선이나 종이를 다루는 일은 그 결로 시작해서 결로 끝나는 것 같아요. 그 결을 잘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책이 엉망인 책이 될 수도 있고, 똑바르게 튼튼한 책이 될 수도 있는 거여서, 대부분 사람들이 뭐 종이 뭐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앞뒷장 똑같고 뭐 찢는 방향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상당히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는 수선가로선 결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종이라는 재료에 대한 한계? 항상 재밌다고 생각을 해요. 어릴 때만 해도, 저도 종이에 대해서 잘 모를 때만 해도 종이 그러면 무조건 뭔가 식물성 뭐 아니면 천 같은 걸로 만들어진 그런 거라 생각을 했는데, 점점 기술이 발전하면서 돌로 만든 종이도 나오고 플라스틱으로 만든 종이도 나오고, 두성종이만 인더페이퍼만 가봐도 정말 신소재들로 만들어진 종이가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이것도 종이라고? 이걸 정말 종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싶을 정도로
신기한 재료들로 쓰이는 게 많은데요. 저는 그게 되게 재밌는 지점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무슨 종이야, 종이랑 자고로 당나무를 두드려서 뭐 해야지 뭐 이럴 수도 있지만, 저는 종이라는 소재가 가진 그 확장되는 그 영역이 대체 언디까지 발전할 수 있을지, 그게 항상 너무 재밌기도 하고 기대도 되고, 그런 부분이 저는 또 재밌어요. 네. 아무래도 유물을 다루거나 물건을, 그런 것들을 다룰 때는 심장갑이든 라텍스든 뭐든 끼는 게 맞아요. 근데 그 종이는 좀 다른 게, 종이도 뭐 아주 오염이 심한 거 이런 거는 이제 그 작업하는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장갑을 끼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라텍스 장갑이든 흰 면장갑이든 그 어떤 종류의 장갑도 지향하는 게 좋다라고 대부분의 업계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면은 종이라는 거는 이제 그 섬유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기름 흡수를 굉장히 잘해요. 거의 뭐 순식간에 빨아들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근데 문제는 면장갑도 기름 흡수를 잘해요. 그래서 사람 손에 있는 기름을 순식간에 전달해 버리는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거든요, 장갑이. 그래서 위험한 것도 있고, 그것보다도 사실 더 위험한 이유가, 종이를 다룰 때 아무래도 쉽게 망가질 정도로 오래된 종이를 다루는 경우가 많고, 또 상태가 안 좋은 책을 다루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장갑을 낀 채로 그 종이를 손을 대면 이 마찰력이 달라져서 그냥 쉽게 이렇게 한 장 넘길 수 있는 걸 더 세게 잡고 넘기느라 찢어진다던가 부서진다던가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손끝 감각이 더 무뎌지면 안 되기 때문에 장갑보다는 그냥 맨손으로 하는 게 가장 이상적으로 좋고, 다만 핸드크림, 로션 이런 거 기름기 있는 거 절대 바르지 않고, 항상 작업하기 전에 손부터 먼저 비누로 완전히 씻어내고 물기를 다 없앤 다음에 책을 만지는 게 좋아요. 그 메뉴 창립 뭐 몇 주년, 몇십 주년 이걸 기념한 사진 화보집이었어요. 그래서 그 크기가 한 가로 세로가 60cm 좀 넘는 크기였고, 무게만 해도 성인 3명이 같이 들어야만 들 수 있는, 페이지 수가 뭐 800장이 넘는 그런 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책이 제일 컸고요. 작은 거는 책은 책인데 가장 작은 규모의 파손을 수선했던 걸 말씀을 드리면 1cm? 1cm가 찢어져서 맡기신 분이 있었어요. 두 경우가 있었는데, 하나는 잡지였고요. 레고 잡지였고, 다른 하나는 심지어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굿즈를 싼 포장, 그 마분지로 만든, 아무런 프린트도 없고 그냥 이렇게 겉사계로 둘러져 있던 그 포장지였어요. 근데 그것마저도 이제 너무 소중한 하나의 패키지이기 때문에 본인에게는 그거 한 1cm도 채 안 되게 찢어졌는데 그거 맡기신 경우도 있었어요. 진짜 실수를 하면 안 되는 직업이다 보니까, 안 그래도 원래 성향이 좀 안전지향주의적인 성격이 있어요. 근데 이 일을 하면서 그게 더 극심해졌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도구가 일단 제자리에 항상 있어야 돼요. 그리고서 빨리빨리 잡을 수 있어야 되고, 좀 까다롭거나 어려운 작업을 할 때는 테스트를 정말 많이 해봐요, 실제로. 그리고 어떤 거는 테스트를 해볼 수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바로 해야 될 경우. 그럴 땐 정말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을 엄청나게 돌려보고, 돌다리를 진짜 한 100번은 두드려보고 건너는 그런 느낌으로 하고요. 그거 이외에는 딱히 다른 노하우는 없는 것 같아요, 이 일은. 계속 쌓여가는 경험, 자기 기술을 믿고 진행을 하는 건데, 그래서 수성가가 스스로의 기술이나 한계, 자기의 한계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왠지 이거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마음으로 했다가는 실수가 날 경우가 많아서 좀 냉정하게, 나는 아직 이 정도까지는 안 돼. 그리고 복원의 퀄리티가 수성가의 기량에 따라 차이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복원의 한 퀄리티는 이 정도입니다라고 처음부터 명확하게 고지를 해드리고 작업을 하는 게 좀 그 리스크를 줄이는 그런 방법들 중 하나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책이 아닌 형태의 종이들을 많이 맡기시는데요. 레코드판도 그렇고 뭐 이런 서류 같은 것도 그렇고 상장을 맡기시는 경우도 있고, 액자를 맡기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종이로 만들어진 액자, 뭐 책갈피, 편지지, 굿즈. 요즘 아이돌. 근데 그게 제일 긴장돼요. 그렇죠. 네, 그 누구보다 긴장되는 케이스라서 진짜 식은땀이 날 정도로 부담스러운 작업입니다. 네.
공통된 감정은 딱 하나인 것 같아요. 사랑. 네, 사랑인 것 같아요. 그게 어떤 종류의 사랑이든, 책에 대한 사랑이든, 아니면 그 책에 깃든 누군가와의 사랑이든, 본인과의 사랑이든, 뭐, 그게 무엇이든, 사랑이 없으면은 의뢰를 할 수도, 작업을 할 수도 없는 일인 것 같아요. 기쁨이라고 하면, 저는 이 일을 하는 이유가 망가진 책을 보려고 이 일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수선이 된 책을 보는 쾌감도 있지만 사실 저는 책이 망가져 있는 상태, 오래돼서든 뭐 일부러 망가뜨렸든 어떤 이유로든 망가진 상태의 책을 보고 수집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 이 일을 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기쁨은 손 안 떼고 꽃 보는 것처럼 그냥 가만히 여기 있으면 망가진 책들이 네, 찾아오죠. 그래서 마음껏 볼 수 있고 마음껏 그 사진으로 찍어서 수집할 수 있고 그게 가장 큰 저의 즐거움이자 기쁨이고 슬픔은 많은데 많지만 그 중에 이제 아직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가장 큰 슬픔 중에 하나는 아이러니하게도 앞에 말한 기쁨이랑 좀 다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항상 다른 사람의 책을 다룬다는 거. 그러니까 그 책에 담긴 추억이나 기억은 제 것이 아니고 저한테 왔다가도 다시 떠날 책들이고 그게 항상 아쉽거든요. 그래서 옛날부터 내 작업, 내 개인 작업을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은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자면 부가티스트로서 활동을 하고 싶다 이런 걸 수도 있는데 단순히 그냥 막연한 부가티스트로 활동하고 싶다가 아니라 이 책수선이라는 분야를 좀 제가 제 개인 작업으로 녹여낼 수 있는 작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커서 계속 재료들은 모으고 있어요. 어떤 소스들을. 근데 아직 그럴 시간과 여유가 없어서 못하고 있거든요. 그게 좀 항상 슬픔, 아쉬움으로 남아있어요. 예전에 저희 보스가 저한테 일을 가르쳐 주다가 했던 말 중에 Papers have memories 그래가지고 모든 종이는 각자의 기억을, 고유한 기억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맥락으로 한 말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그 말이 어떤 기술적인 맥락에서 나온 얘기였어요. 종이는 한번 접혀지고 나면 그 자국은 영원히 없어질 수 없고 수선을 한다고 해도 언제든 그 자국 그대로 다시 접혀질 수 있다. 뭐 이런 의미에서 모든 종이들은 어떤 파손이든 재료든 그 흔적을 계속 머금고 있다. 이런 의미로 보스가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해줬던 말인데 저는 그 문장이 개인 작업실 열고 의뢰인들을 1대1로 개인 의뢰를 받으면서 더 좀 다른 맥락으로 깊은 울림을 좀 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책이나 종이에 담겨져 있는 의뢰자분들의 추억이나 감정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제가 하는 일의 가장 큰 가치일 텐데 지금은 그 문장만큼 제가 하는 지금 이 일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도 없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저희 보스가 괜찮다고 하면 그 문장을 인용해서 넣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은 합니다.